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신승춘입니다. 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후보자 토론회가 강릉 발전을 위해 누가 적임자인지 검증을 하는 시간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후보에 대해서는 본 토론회가 끝난 직후 방송 연설회를 통해 정책과 공약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강릉시 선거방송 토론회가 주관하고 토론위원회에서 선정한 의제에 따라 진행되겠습니다. 후보자들이 앉은 자리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후보자들을 한 분씩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권성동 후보입니다. 네, 다음 기호 2번 김경수 후보입니다. 네, 토론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의 기조연설을 듣고 공통질문, 유권자 공통질문, 후보자 주도권 토론, 그리고 후보자 공약에 대한 사회자와 상대 후보자 질문 순으로 이어지며 끝으로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은 사전 추천 방식에 의해서 순서에 따르겠으며 공정을 기하기 위해 항목별 질문과 답변이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간을 넘기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유의하시고 발언 시간을 잘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각 후보의 출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2분입니다. 권성동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기호 1번 새누리당의 권성동 후보입니다. 요즘 선거운동을 하면서 강릉시 전역을 다니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봄의 기운이 완연하고 새로운 활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좋은 기분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듯이 우리 강릉에도 기분 좋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우리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원주 강릉 복선철도가 완공되고 2018년에는 고대하던 올림픽이 열립니다. 지난 6년 동안 강릉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뿌렸던 씨앗이 이제 그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전 이번 20대 총선에서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으려고 합니다. 조금씩 올라오는 강릉 발전의 싹을 정성을 다해 키우고 싶습니다. 커다란 나무를 만들어 많은 열매를 수확하는 일에 제 모든 것을 쏟고 싶습니다. 발전과 성장의 문턱에 서 있는 우리 강릉이 어떻게 변할지는 앞으로 4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번 선거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6년간 강릉의 현안을 해결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강릉의 발전을 현실로 만들 방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열정과 경험, 능력으로 강릉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중앙정부 사이에서 소통하며 활기찬 강릉, 희망이 가득한 강릉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고 가장 하고 싶은 일입니다. 오늘은 여야 후보가 강릉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건설적인 자리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아무쪼록 편안한 마음으로 양 후보의 의견을 경청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경수 후보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김경수입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다 같은 국민인데 사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꿈을 먹는 대신 한숨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100만이 창업하면 80만 자영업자가 폐업을 합니다. 100세 인생은 열렸는데 어르신 절반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왜 이렇게 불행한 것일까요? 이것은 기존 정치인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정치 신인 김경수, 필요할 때 힘이 되는 사람,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사람, 실제 먹고 사는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사람, 문화까지 책임지는 사람, 생활정치, 현장 정치를 통해 강릉 시민 여러분이 행복한, 아주 잘 사는 강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중앙정치만 쳐다보는 정치인과는 달리 시민이 주인인 시민 모두가 행복한 강릉을 만들고 싶습니다. 김경수는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과거 정치인들은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지만 우리의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서민들의 지갑을 채우는 오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는 착한 참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4월 13일 저 김경수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더불어 성장하는 정치인이 밥값 제대로 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후보자 두 분의 출마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공통 질문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정부 대북 정책의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북한도 고강도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불안과 경제가 위축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후보들께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북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2분입니다. 김경수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라고 저는 단정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북 정책의 기본은 안보와 함께 경제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대북 정책을 강경 일변도로만 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국제적인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무기 개발, 장거리포 훈련 등과 같은 우리 국민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강대국 사이에 있는 지리적, 역사적 위치에 있는 우리는 강변 일변도로만 가서는 절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2월 10일 현 정부는 개성공단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일방적인 정부의 철수로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하루아침에 쫓겨나다시피 개성을 떠났습니다. 남북의 유일한 연결고리인 개성공단은 있는 그 자체로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철수는 경제 성장 기회마저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단 하나, 남북 간의 대화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26회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서 딱 3번 정상회담도 없이 딱 3번의 회담이 있었을 뿐입니다. 대북 제재는 북한이 자초한 것으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노력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화의 장으로 북한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권성동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합니다.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달에 4차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2월 달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그동안 추진했던 한반도 프로세스 정책을 폐기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때까지 봉쇄와 압박을 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평화와 안전, 미래를 김정은에게 담보로 잡힐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 때부터 햇볕 정책을 실시해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개방을 이끌어내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정책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의미가 있었고 또 추진해볼 만한 정책이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햇볕 정책의 뒤에서 우리가 지원했던 막대한 달러를 갖고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모두 투입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은 우리의 햇볕 정책을 악용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볕 정책의 효용성이 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은 우리의 이런 압박과 봉쇄 정책에 맞서서 계속해서 남한의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 또 북지 도발을 일으킬 것 같은 협박과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남남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정치권이 여야,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하나가 돼서 북한의 공세에 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북 정책을 갖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오히려 야당에서는 대통령과 여당이 북풍을 악용해서 위기를 조작하고 있다. 또 문재인 전 대표는 전쟁을 하자라고 악용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네,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유권자들의 의견을 듣고 질문하는 순서입니다. 준비된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단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또 요즘에 생겨나는 추세이고, 그다음에 제가 아는 이제 뭐 여러 부부들만 해도 이제 아직은 애를 낳는 것보다는 일을 하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3세 때부터 어린이집을 보냈는데요. 어린이집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몇 군데 넣어도 사실 한 4, 5개월 걸려서 들어가는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죠. 그건 집에서도 또 엄마 맞벌이 하기 때문에, 요즘 맞벌이 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또 부모님들이 또 나이가 많으시니까 기를 수 있는 역견을 못 해요. 다 노령하신 분들이 빵 사러 오세요. 그게 이제 1,000원에 3개니까 이제 그거를 비닐을 떼우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뭐 100세까지 어떻게 살겠어요. 돈을 안 벌고는. 그래서 전 노령이 돼도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주겠죠. 뭐 나라에서. 그래야지만 이제 그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네, 보육의 어려움과 노인 일자리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국가와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특히 강릉은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고 저출산으로 초등학생이 매년 500명 이상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강릉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시간 2분이고 이번에는 권성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출산 고령화 문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만 해도 우리 강릉 지역에 고등학교 3개 학교에서 하나급씩 새 학급을 줄였습니다. 10년 후면은 현재의 강릉시 중학생 수가 절반으로 감소가 됩니다. 인구 감소는 투자와 고용의 축소로 이어져서 경제 불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젊은 부부들에게 일자리, 주거 안정, 그리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를 만들어줄 때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새누리당과 정부에서는 3차 기본계획을 통해서 가족과 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자녀 성장 주기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할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또 초등학교 돌봄 교실을 확충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 넷이라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도 지원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또 일가 가정이 양립되는 사회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서 자동 육아휴직제 확산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합니다.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올려주는 것은 국가 재정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앞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매년 일자리를 10만 개씩 확대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가활동 식사 제공으로 활용되는 노인 복지원을 맞춤형 복지 취업 지원 기능을 강화해서 시니어 행복센터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2분입니다. 예, 저는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 아이를 안전하게 기를 수 있는 나라 만들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이웃이 마을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그 책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현재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미래의 문제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 경쟁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 정부는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으로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입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영유아 보육료는 반드시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마땅합니다.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예산, 0에서 5세 가정 양육 수당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100%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무상 산후조리원 등과 같은 정책도 검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저출산 문제 이전에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릉만 해도 청년의 70%가 일자리를 찾아 강릉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청년 유출을 막고 청년들이 강릉에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해법은 청년 창업지원법 제정에 있습니다. 또한 병력 단절 여성을 위한 지원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남성의 출산 휴가 기간 확대에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경수는 젊은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닮은 아들, 딸들을 우리 지역에서 낳고 기를 수 있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강릉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강릉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4.13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으로 본격적인 상호 탐색의 시간이 될 듯합니다. 각 후보자가 주도권을 갖고 제한 시간 8분 동안 토론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질문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사회자가 제재할 수 있습니다. 멋진 토론을 부탁드리며 순서에 따라 김경수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8분 드립니다. 예. 내일 선거운동 가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제 질문을 하나, 쉬운 질문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강릉의 그 생산직 실질 임금이 혹시 얼마인지 아시는지요? 한번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 달 기본금이 140에서 16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야근, 그다음 시간의 수당, 이런 까지 포함해서 한 180, 많게는 한 240 정도 됩니다. 휴일수당 삭감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 법안의 관점에서 본다면 강릉의 노동자들은 실질 임금이 많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 노동단체에서도 반대하는 거고요. 강릉의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우리 권성동 후보께서 평소의 공약과는 많이 대치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법안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렇지 않은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 법안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우리 강릉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경수 후보께서 지난번 강원 민방 토론회에서도 사실을 잘못 파악하고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도 또한 그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 내용을 잘못 파악하시고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휴일수당을 삭감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적이 없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휴일수당을 아닙니다. 지급하는 아닙니다. 것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후보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결국은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가 근로자들이 느끼는 것은 휴일 수당 삭감이 주요 내용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같은 당, 새누리당 동료 의원도 공동 발의를 처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김경수 후보께서 계속해서 사실을 호도하는데, 여기는 선거 토론 방송입니다. 허위 사실을 얘기하면 나중에 허위 사실 공표죄로 아닙니다. 책임을 허위 져야 사실이지 됩니다. 아닌 게 않습니다. 아니고요. 예. 아닌 게 아니고 제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허위 주장을 하는데, 휴일수당은 휴일날 토요일날 8시까지는 50%를 지급하고요. 일요일날 또 18시간 초과한 부분은 100%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후보님, 현행법과 제가 죄송합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현행법과 내용을 잘 알고 동일하게 있습니다. 현행법과 동일하게 개정안도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다시 한번 허위 사실을 계속해서 주장할 때는 제가 거기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허위 사실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휴일 수당 삭감이 주요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그리고 제가 좀 제가 주도하는 시간이라서요. 잠깐만요. 허위 예, 주장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지 잠시 않겠습니까? 후에 자, 다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용은 첫 번째로서는 OECD 최장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당 근로시간 68시간을 52시간으로 감축해서
일자리를 나누고 그다음에 네. 근로자들에게 저녁에 있는 삶을 보장하겠다는 네, 것이 첫 번째 맞습니다. 내용이고요. 네, 맞습니다. 두 예, 번째로 맞고요. 제 그 휴일 내용 잘 알고 가산수당에 있고요. 대해서는 후보님, 죄송합니다. 이게 들어보세요. 제가 주도하는 휴일 가산수당에 시간이라서 대해서는 제가 현행 주도하도록 근로기준법과 하겠습니다. 제가 제출한 개정안의 내용이 예, 됐습니다. 잘 동일하다는 알아들었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휴일 수당이 삭감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그러면 요 정도로 하고요. 예, 다음 뭐 질문을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19대 이제 그 총선의 공약으로 일자리 6,000개, 인구 19,000명 증가를 약속했는데요. 이 공약은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자리와 인구 증가의 주요점은 포스코 마그네슘 공장을 들 수 있는데요. 공장의 페놀 유출 사건 때문에 3년째 사실 가동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20대 우리 권성동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비철금속 산업단지 유치도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페놀 유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기업에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지역의 현 국회의원으로서 이 건을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 유출과 인구 증가는 국회의원 개인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민간 기업의 도움이 없이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19대 총선 때 포스코의 마그네슘 공장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경우를 상정해서 일자리 6,000개를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포스코에서는 1만 톤 규모, 연산 1만 톤 규모의 마그네슘 공장을 만들었고 가동을 하는 도중에 페놀 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포스코 입장에서도 이 마그네슘 공장을 성공시켜서 아시아 제1의 공장으로 만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산 1만 톤에서 시작해서 3만 톤, 5만 톤, 10만 톤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그 10만 톤 생산 규모의 공장이 들어섰을 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포스코에서 생산한 마그네슘을 활용한 부품 소재 산업, 즉 협력업체가 또 2차 산업업체가 들어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네. 포스코의 네, 예상과는 달리 제대로 네.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페놀 유출 사고로 공장 가동이 사실상 중단되는 바람에 그 약속했던 말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 맞습니다. 말씀드리고 앞으로 비철 금속 관련 기업과 그 부품 소재 산업을 유치해서 강릉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인구를 늘리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비철금속 그 단지를 유치하는 데 앞서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페놀 유출 사건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것도 이것을 이제 기업에만 책임을 묻고 기업에만 책임을 묻고 그것을 이행하라고 조치를 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현 국회의원으로서 이것들을 빨리 매듭 지어야지만 우리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페놀 유출 비철금속 산업단지도 진행될 수 환경법이 있다는 생각을 정한 합니다. 절차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이것이 먼저 진행되고 선행되지 있습니다. 않고서는 그 다음 이번 공약도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권성도 후보께서 현 의원이시기도 하니까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아닙니다. 됐습니다. 예. 다음 또 기회가 있으니까요. 예. 네, 질문하시죠. 네. 질문 시간이 뭐 다 된 관계로. 그럼 좀 질문은- 남았는데 답변 시간을 주시면 예, 좋을 아닙니다. 텐데. 예, 됐고요. 네, 그래요. 다음으로 알겠습니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네. 이어서 권성동 후보께 8분 드립니다. 자유롭게 질문. 김경수 후보께 질문하기 전에 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허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휴일 근로시간 8시간까지는 50%를 가산하고요.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휴일 수당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을 되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우리 김경수 후보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선거는 축제다라는 주제로 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 역시 선거는 우리 시민과 국민들이 민주주의 주인공이 되는 축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3월 31일 날 우리 김경수 후보께서는 일제히 근조해가지고 검은 천에다가 지역경제 다 죽어간다고 전해라라는 현수막을 강릉시 전역에 게시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불쾌감을 느끼고 무슨 선거가 축제인데 이런 근조 현수막을 붙이느냐에 대한 비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수막 게시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 어떤 네. 근거를 갖고 그 현수막을 게재했는지, 왜 강릉 지역 경제가 다 죽어간다고 전해야 되는지 그 근거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런 현수막을 붙였겠습니까? 정말 강릉 지역 경제 다 죽어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정말 선거운동을 하면서 상가들을 정말 많이 방문합니다. 예를 들어서 됐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그 근거라는 것이 막연한 근거여서는 안 되고 시민들에게 지역 경제가 다 죽어간다라고 얘기할 정도면은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갖고 말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통계라든가 새로운 뭐 자료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없습니까? 제가 있으면 통계로 수치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됐습니다. 예. 만나면서 느끼는 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현수막에 대해서도 분분합니다, 의견이. 자, 정말 김 후보님, 혐오감을 김 느낀다는 후보님, 제가 분도 말씀하는 많고요. 순서입니다. 그렇지 않고 속 시원하다는 분들도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 바닥 경기를 가장 알 수 있는 데가 건설 현장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주말마다 강릉에 내려오면은 가끔씩 그 일용직 노동자들을 소개하는 그런 인력 소개서를 방문해서 그분들을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그분들이 일감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인력 소개서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평상시에 비해서 근로자가 약 50%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그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뵐 때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조그만 슈퍼마켓 앞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는 그 일용직 근로자들의 모습을 볼 때 가장 가슴이 아팠는데 다행스럽게 강릉의 건설 경기가 굉장히 좋다는 소문이 나서 외지 사람들까지 몰려오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강릉에서 숙식을 하면서 강릉 경기가 자연스럽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선철도에 5조, 경기장 건설에 6천억, 지립도로 및 국도건설에 또 수백억, 또 콘도 호텔 등 다수의 건설 경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건설 경기가 바닥 경기고 이 바닥 경기가 죽으면은 결국은 모텔이라든가 또 조그마한 음식점 또 조그마한 그런 곳들이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수치를 말씀드리면은 한국은행 영동본부에서 경기 동향 자료를 발표를 합니다. 금년 1월 달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2입니다. 102.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0보다 클 경우에 경기 상황이 좋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어음 부도율을 보면은 2013년도 말에는 3.8까지 올라갔던 강릉이 금년 2월 달에 0.03으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춘천이 0.32%고요. 원주가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0.09%입니다. 이렇게 바닥 경기가 좋고요. 제가 엊그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중장비업자 두 분을 만났습니다. 45세 정도 되는데 그 두 분 말씀이 강릉이 생긴 이후로 자기가 중장비를 한 지 10년이 넘은 이후로 매일매일 일 나가는 것이 지금 처음이랍니다. 이 정도로 바닥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경수 후보께서 강릉 경제가 다 죽어간다. 라는 허위 사실로 이렇게 혹세무민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수치와 자료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역 경제가 다 죽어간다는 주장을 계속 고수하시겠습니까?
네, 지역 경제를 말할 때 단순 건설 경기 그리고 숙박, 식당만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많은 곳을 다녀봤는데요. 새벽 시장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다녔습니다. 예, 어시장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서 상인들, 어업인들, 그리고 채소를 가지고 바구니 담아서 팔러 나오시는 그런 농민들, 그리고 과일을 갖고 나와서 파는 우리 과수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것들을 유통시키는 식자재 유통하시는 분들, 정말 어렵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단순하게 우리 SOC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호황은 있습니다. 있지만 이것 또한 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 잣대는 되지 않는다는 자,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자, 됐습니다. 지역 경제는 SOC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설 경기가 중요하고 건축 경기가 중요합니다. 토목 사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닥 경기를 끌어올려야 전반적인 우리의 경제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강릉시가 노력을 해서 올림픽도 유치를 했고 원주 강릉 북선철도도 유치를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해주지 못하는 망정, 근거도 없이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채 지역 경제가 다 죽어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는 앞으로 공직을 맡고자 하는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실물 경제를 이끌어가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심리 역량을 경제가 많이 받기 때문에 경제 주체에게 자신감을 주어서 생애후에 종사하도록 해야지, 근거도 없이 지역 경제가 안 좋다는 인식을 주어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주장을 하려면 제대로 된 수치, 제대로 된 자료, 제대로 된 근거를 갖고 주장을 하시고, 그리고 정치는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고 냉철한 현실 인식의 바탕을 두고 국민들에게 더 나아질 수 있다, 도와줄 수 있다는 희망과 꿈을 제시하는 멋진 정치를 하기를 우리 후배 정치인인 김경수 후보에게 제가 감히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서 제가 개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신 후 추가 질문은 상대 후보자가 직접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권성동 후보의 공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권 후보께서는 3D 프린팅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용 금속, 의료기계와 같은 부품 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를 공약하셨는데, 3D 프린팅 기술이 제조업의 혁명을 가져올 미래의 신산업이라고 합니다만, 성장률이 높은 3D 분야는 무엇이고, 강릉에서는 어떤 분야를 어떻게 육성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2분입니다. 강릉에서는 지금 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또 가톨릭 관동대학교 등에서 3D 프린팅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또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에서는 주로 의료기기 관련 3D 프린팅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있고, 어제 KBS 뉴스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이 깨진 두개골을 3D로 만들어서, 금속 소재로 3D로 만들어서 어제 최초로 수술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고 가격도 저렴해서 경쟁력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관동대학교에서는 세라믹 소재로 또 3D 프린팅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D 프린팅 산업을 좀더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강릉에다가 거점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대 국회의원이 되면은 강릉을 3D 프린팅 산업의 거점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이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산업과 학교와 그 다음에 연구기관이 4학년이 서로 합동을 해서 협력을 해서 더욱더 발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장을 만나서 이 3D 프린팅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앞으로 20대 국회에 되면은 미래부와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서 이 거점센터를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료용 기기 부분에
지금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고 있고 또 우리 경쟁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용 기기 관련 금속이라든가 세라믹, 이 3D 프린트 산업을 더욱더 육성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경수 후보가 1분 동안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3D 프린팅 사업이 여러 지역에서 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차세대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이 산업이 좀 특히 좀 적합하다, 지역의 실정에 맞다,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20대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을 때 이것을 추진한다 그랬는데 혹시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있는지 거기까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우리 영동지방, 특히 강원도의 중소기업의 기술 수준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를 강릉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예산 200억 원을 국비 200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광명화학산업단지 내에 생산기술연구원 건물이 준공이 되었고 거기에 30여 명의 석박사들이 많은 연구를 하면서 강릉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에서는 여러 가지 산업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3D 프린팅 사업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 특히 의료용 기기 부분에서 우리가 우월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열심히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각종 예산 지원을 제가 해드리고 있고 앞으로 20대 국회의원이 되면은 이 거점 연구센터의 유치는 결국은 주무부처의 미래부와 그다음에 예산을 지원하는 기재부에서 승인을 해야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제가 미래부 장관이라든가 기재부 장관들 친분 관계가 돈독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여러 가지 어려웠던 현안을 강릉의 현안을 해결했던 그런 열정과 경험을 바탕으로 차근히 그런 설득력을 갖춰서 그분들을 설득해서 관련 예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후보의 공약에 대한 개별 질문입니다. 200억 원의 예산 확보로 강원도청 제2청사를 건립해서 강릉의 인구 유입과 북부권의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환동해 본부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제2청사 설치와 관련한 법률상 제약이나 관련 예산의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한 제2청사가 건립되면 인구 유입과 균형 발전이 자동적으로 담보되는 것인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2분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도 균형 발전이 중요하고요. 또 우리 지역을 봤을 때도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북권 개발도 중요하고요. 특히나 우리 주문진 지역을 포함한 북부권 개발 균형 발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과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모았고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도청 제2청사를 유치하는 것인데요. 사실 지금 환동의 본부가 우리 중진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게 맞습니다. 환동의 본부는 해양수산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그런 이제 관청이고요. 그리고 도로관리소,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등과 같은 이런 것들을 전체를 하나로 모아서 우리 제2청사를 이관해서 건립할 모아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영동 지역은 도청 업무를 주민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릉 지역의 특성상 여러 가지 업무들을 지리적 이유 때문에 그리고 정서적 이유 때문에 춘천까지 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제2청사가 건립된다면 쉽게 해소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제 어촌 주문진을 환도계 거점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강릉 지역에는 여러 가지 이제 자연재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폭설이 이제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영동 지역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해양 침식 방제 센터를 강원 또 우리 제2청사에 유치를 하여서
이것들 우리 각 해안마다 심각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네, 해양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권순호 후보가 추가 질문하셨는데 1분입니다. 뭐 제2도청을 강릉으로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2도청 건립은 도지사의 결정 사항이고 도의회의 승인 사항입니다. 국회의원의 역할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는 우리 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그래도 환동의 본부, 즉 해양수산과 교통 업무를 취급하는 환동의 본부가 강릉에 위치하고 있어서 제2도청을 강릉으로 유치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 도의원들이 반대가 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국회의원 권한사항이 아닌 도의원의 권한사항을 왜 국회의원의 공작사항으로 집어넣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예. 후보 1분 30초 답변할 수 있습니다. 예,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고요, 더구나 더 그리고 지혜를 더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그리고 우리 지역을 위한 일에 시의원, 도의원, 지사, 국회의원 따질 것이 없다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일이 아니다라면 아닐 수도 있겠고요. 맞다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물론 우리 당이 아닌 새누리당 의원들이 많이 다수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지사, 우리 당 지사가 최무선 지사가 잘 또 업무를 또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뭐 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지사님과 일단은 먼저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우리 도의원들, 도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정부 부처, 우리 도에 있는 우리 지사와 함께하는 그런 분들을 찾아뵙고 미리 설득시키고 관철시키는데 애를 쓰고 반드시 임기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유권자 두 번째 질문 순서입니다. 화면을 먼저 보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의원이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중앙 정치에 너무 귀속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선거에다 보다시피 의원들께서 국회의원 선거에 들러리를 서 계시는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래서 기초에 대한 공천제도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지역 그 기초 선거에 있어서 정당 공천을 결정짓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특정 정당에 대한 묻지마 투표, 일렬 투표 이런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중앙 정치에 대한 예속을 의미하는 거고 결국에는 지방자치제도가 갖고 있는 견제적 기능, 권력 분립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헌법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유권자이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비등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3월 10일 전국의 200여 명의 시장 군수구청장이 정당 공천제 폐지를 각 당의 총선 공약에 포함시키라는 호소문을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당 공천제 폐지에 대한 각 후보들이 솔직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후보 개인의 공약으로 유권자들한테 약속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이번에는 김경수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입니다. 예, 정당 공천제는 이번 선거가 아니라 지난 선거 때부터 계속 화두였었고요.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이전에 우리 당은 정당 공천제 기초의원, 기초단체장입니다. 폐지를 주장했고요. 선거의 공약으로 정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 당론으로까지 채택을 해서 지방자치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당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 또한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지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것 또한 지방자치 정당 공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신하고 능력 있고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당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 많고 기존의 어떤 정치인들에게 아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부를 잘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선택받고 공천을 받고 선택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저는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럼에도 지역민을 우선하지 않고 정당 그리고 당략을 우선시하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천제를 없애면 지역에서 우리 당의 후보들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 미래를 바라보고 정말 진정 우리 지역을 위한 일이라면 그런 아픔조차도 감당해야 될 것이고 반드시 공천제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권성동 후보 순서입니다. 마찬가지로 답변 시간 2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차원에서 2012년 당시 우리 당 이재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기초선거에 대한 공천제 폐지를 내용을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정당 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또 일리도 있습니다. 우선 당에서 후보자를 검증을 했는데 검증할 방법이 없어진다. 그리고 공천을 없애면은 돈 많은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또 정치 신인들이 진출하기가 더욱더 어렵다. 또 소속이 없는 단체장과 의회가 결탁해서 비리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부작용이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정당 공천으로 인해서 지방의 정치 대립이 지방에까지 확산되고 지역 현안과 관련 없는 문제를 두고 지역사회가 분열되고 편을 가르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초단위의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생활정치입니다. 따라서 중앙정치에 예속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 시장 군수의 업무의 95%가 사실 행정 업무입니다. 정치 업무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분열하고 대립하고 그것이 결국은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당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앞서 진행 방식과 같습니다. 각 후보자가 주도권을 갖고 각각 8분 동안 자유로운 주제로 토론을 하시면 됩니다. 앞서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보충 토론할 수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권성동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멋진 토론 부탁합니다. 우리 김경수 후보께서 지난 3월 22일 강원민방 토론을 저와 함께 하면서 저를 환경 파괴 앞장선 후보라면서 시민사회단체를 뽑은 공천 부적격자라고 공격을 한 적이 있죠. 네.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시민사회단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공천 부적격자고 낙선 대상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저도 후보인데 후보를 평가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생각합니다. 단지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그때 시민사회단체 의견에 동의를 합니까?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후보가 적절하다. 어떤 후보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환경 파괴론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환경 파괴론자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는 환경 파괴는 절대 안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요. 우리 권익은 그러면 좀 더
환경 보전과 개발에 대한 우리 김 후보의 철학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자 합니다. 설악산의 케이블카 설치가 확정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좌파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에 동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김경수 후보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환경노동위의 소속 의원들과 같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저는 우리 당로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우리 의원들, 우리 지사께서 그 현 지역의 우리 실정, 그런 아픔, 그런 경제적인 어떤 그런 가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환경부학도 출신입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은 환경을 해치는 그런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 틀려서 말씀을 하시는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한다는 그런 주장이죠. 글쎄, 저는 제 개인 소견은 그렇다는 아니, 것을 정치인이 자기 입장과 주장을 분명히 해야지. 네. 그렇게 둘이 뭉실하게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이거 예. 토론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환경을 사람입니다. 중요시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네. 있겠습니까? 다만 인간이 인간 생활을 영위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유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저도 환경 파괴 찬성 안 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삶을 영위하고 또 우리 인간의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개발은 불가피하다. 그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 보존과 개발이 적정하게 균형을 이루었을 때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이걸 보는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찬성, 반대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기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이제 검토를 했었는데요. 예. 그 전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는지 사실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그 환경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이 일단은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개인적인 소견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지역민의 어떤 사정 그리고 그것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알겠습니다. 해야 된다면 그런 알겠습니다. 전제 조건이 그거는 주어진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시간 낭비를 안 할 텐데 돌리다가 이제야 본심을 말씀을 하시네요. 개인적인 소견이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는 좀 토론하실 때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환경 파괴보다는 환경 보존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선진국의 국립공원에 가봐도 케이블카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쭉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등산로를 따라서 등산하는 것보다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그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산의 정상에 올라서 그 기쁨을 맛보는 것이 오히려 환경 훼손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본은 국립공원에 27개의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블카가 설치돼야 관광이 진행되고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 어린이들 같이 등산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즐길 수 있는 권리,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대해서 됐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산은 산 그대로 있을 때 산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인간의 김 후보님, 제가 주도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제가 그 공약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우선 공보물에 보면은 좋은 일자리를 늘려서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불안한 중장년층의 고용을 안정시키겠다. 이렇게 공보물 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맞죠? 네. 어떤 방법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 보관
이렇게 추상적으로 쓰는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공약으로서. 구체적인 계획을 또 실행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공약 중에 이제 여러 가지를 준비해 왔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그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사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살죠. 그리고 취업이 곧 효도도 됩니다. 우리 강릉의 많은 청년 문제들,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 거, 좋은 일자리 부족한 거 다 아실 겁니다. 저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하나 들면 수학 클러스터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수학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환경, 금방 얘기했듯이 환경의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지도 않고요. 공해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수학자들이 모여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수학자야말로 이제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그런 연구를 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수학자들을 강릉으로 모으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말씀해 주세요. 네. 그것이 바로 우리 수도권을 떠나서 우리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 우리 지역 같은 곳에서 이런 시스템, 이런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대기업, 우리 공유의 환경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보다는 우리가 정말 사람이 먼저 사람을 챙기고 사람을 우선시할 수 있는 수학 클래스 그런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또 신뢰를 또 신뢰도 있습니다. 예술가 청년 예술가 지원센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대학에 2개 예술 대학이 있고 또 예술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드는 게 제 공약이기도 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번에는 김경수 후보 순서인데요. 질문을 짧게 하시면서 주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8분 동안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 토론회 때 우리 권성도 후보께서는 우리 원자력으로 원자력 발전으로 전기를 얻는 것이 가장 값싼 발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거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네. 저는 그때 이제 제가 답변의 기회를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이렇게 이제 다시 이 얘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설비 운영까지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한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재처리 비용이 굉장히 들어가는 게 원전 발전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가장 비싼 전기 발전이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또 안전과 환경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력을 이용해서 전기 수급을 한다는 그런 계획은 그 계획 자체부터 다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권 후보님께서는 이 원자력 발전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이 계획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답변 전에 조금 전에 그 상호주도권 토론에서 우리 김경수 후보께서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더니 수학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수학자를 좀 모으고 예술인들을 모으겠다는 말씀밖에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개의 일자리가 나올 것인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제가 원자력 발전에 질문했던 대해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해를 할 수 있는 환경 파괴론자라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 권 후보님께서 꼭 좀 제가 설명을 말씀해 주셔서 드리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다른 유연탄이나 무연탄을 쓰는 화력 발전이나 LNG 발전에 비해서 많은 설비 비용과 재처리 비용이 든다고 하면은 그 돈 많이 드는 원자력 발전을 국가에서 왜 수립해서 집행을 했겠습니까? 원자력 발전이나 다른 수력 발전보다도 설비 투자 비용이라든가 유지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을 한 20여기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기 사용료를 드리는 보면요. 네, 전기 잠깐만, 비용을 네, 보면 권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재처리 비용까지 좀 감안해서 그 단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통계를 갖고 왔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 원전은 말입니다. 재처리 비용까지 감안하면 결코 경제성이 없는 그런 발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김 후보님 있거든요. 질문하셨으면 답변 기회를 주셔야지. 네네네. 그럼 제가 토론이 되는 거지.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아니 다른 말씀을 혼자 하시기 주장만 때문에 하시려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 1kW당 생산 비용이 5.16원입니다. 그에 비해서 석탄 발전은 한 45원 정도 돼서 9배나 제가 비싸고요. 아니 죄송합니다. LNG 발전은 의원님 16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 개발으로 우리 전기 공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일단은 그것부터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전기 생산 단가가 화력 발전이나 LNG 발전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9배 내지 16배 네, 정도 다시 한번 제가 싸고요. 말씀드리는데요.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재처리 비용까지 감안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원자력 발전을 하고 이런 식으로 토론, 아니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토론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토론하면 토론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니 혼자 제가 말씀다 하시고 제가 제 주도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도 시간에도 제가 적절한 답변 기회를 겁니다. 주셔야지 답변할 기회도 주지도 않고 이렇게 끊고 들어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제 질문한 것에 대한 그러니까 답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네, 답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해주시면 이유를 설명하고 제 고맙겠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러면 간단히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나라 전기 공급에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전기 공급이 필요합니다.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고 네, 생각하십니까? 필요합니다. 네, 필요한 알겠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릴까요? 네, 아닙니다.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경제성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환경 오염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만에 하나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사실 3척의 우리 원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강릉도 피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어떻게 원전을 개발해서 거기에서 전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니 전 의문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2050년까지 가면 원전 발전을 다 없앤다고 합니다. 어제도 뉴스에 나왔는데요. EU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95% 이상 다 원전을 폐기하겠다. 25년도까지 2050년까지 폐기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위험성을 감당하고 그 경제성이 없는 그런 고비용의 그런 전기를 왜 계속 추진하고 있고 우리 권 후보님도 왜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예, 다른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짧게 좀 해주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복지 수요는 지금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출산율이 저조하고요.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도 마찬가지입니다. 17% 이상 노인 인구가 되기 때문에 최고령 사회로 진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간접세를 통해서 쉽게 세수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권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묻고 싶습니다. 하나 더 붙여 말씀드리면 이런 세수 확보보다는 어떤 부자 감세를 다시 원상복귀시키고 우리 대기업들에 대한 어떤 세금을 또 확충해서 우리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권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조세 정책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우선 성장 동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조세 형평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세 번째는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충해서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할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두루 고려해서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 입장과 마찬가지로 현재 상태로서는 증세는 하면 안 된다.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최후 수단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답변 시간이 다 됐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강릉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4.13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후보자의 공약을 듣고 그 공약에 대해 상대 후보자가 질문을 하는 순서입니다. 후보자가 2분 동안 공약을 발표하면 상대 후보자가 그 공약에 대해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경수 후보부터 공약 발표하시면 됩니다. 네, 방금 이제 말씀이 나왔던 건데요. 복지와 이제 증세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복지와 증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정 안정 없이는 복지도 어렵습니다. 복지 수요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요. 또 조세 부담률은 2007년도 19.6% 수준이었는데요. 2014년 17.8%로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저는 부자 감세가 시작되기 이전 수준으로 2%만 올려도 연간 30조 원에 가까운 세수가 확보됩니다. 현 정부는 간접세를 통한 담배값, 소주값 인상을 통한 세수 확보보다는 이런 것들에 더 착안을 해서 시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민들과 봉급 생활자들의 지갑을 터는 현 정부의 조세 정책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적게 걷고 서민들의 지갑은 더 털어내는 조세 정책은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기초연금 20만 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만 원 제대로 받는 우리 어르신들 10명 중에 4명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 증세 있는 복지 다 좋습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올리는 그런 복지가 아닌 정말 우리 복지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투자고 저소득한테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라 생각하는 이런 생각부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수 후보의 공약을 잘 들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권성동 후보께서 두 번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은 1분이고 또 그에 대한 답변 시간 1분 30초인데 첫 번째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 후보께서 앞에서 제가 좀 물었는데 좋은 일자리 어떻게 만들 것이냐 했더니 수학 클러스터에서 수학자 모으고 그다음에 예술인들 모여서 좀 일자리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우리 강릉의 젊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공약입니다. 청년들이 취직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떻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아까 좀 많은 부분은 말씀 못 드렸지만 몇 가지 부분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시간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복지 증세에 대한 이제 공약을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어떤 토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이 이제 우리 김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 전반에 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뭔가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아마 구체적인 방안 없이 미사료를 쓴 것으로 저는 그런 이해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또 보면은 택시지원법을 제정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알려주기 바랍니다. 네,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후보님께서 잘못 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후보의 공약을 알겠습니다.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층,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 토의를 하는 것이 지금 시간입니다. 토론이 아니고요. 질문에 대한 답변 해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5페이지에 우리 또 후보자 공보물 5페이지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공약에 대한 것을 질문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시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네. 예. 질문하셨나요? 더 질문할 수 있습니까? 그 김경수 후보 1분 30초. 아니요, 예.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또 다시 보충 답변을 하고 이런 이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꾸 아까 저기 뭐 공범을 자꾸 말씀하셔가지고요. 예, 진행이 좀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청자분들 좀 죄송하고요. 넓은 아량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 복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책이 정말 되느냐 그리고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느냐 이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권우 후보님께서 증세는 안 된다. 이게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증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말이 안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 증세를 하지 않고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복지 수요를 확충할 때 어떤 측면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세수 확보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서민들에게 쉽게 세금을 걷는 이런 식으로 가입세를 통한 세수 확보를 하느냐 아니면 우리 대기업과 우리 재벌에 편익을 줬던 것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서 여기에서 세수를 창출하느냐 이것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으로 보면 권성도 후보께서 1분 30초 쓸 수 있습니다. 예. 본인이 내건 공약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는 정말 깊은 연구와 깊은 고민 끝에 공약을 내건 건지 아니면 그야말로 미사력으로 유권자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내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복지와 증세에 대한 의견은 이거는 개별 국회의원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각 정당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답변을 요구를 하니까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에 만성적인 경기 침체 그리고 저성장으로 복지 재원이 세금이 잘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올려서 복지 재원을 충당한다. 이건 국민들에게 매우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입니다. 국민적 합의가 없으면 조세 저항이 일어나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서 경제 성장을 통해서 조세 수입이 많이 늘어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지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낭비 비효율 또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고 대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제도를 정비해서 재력을 더욱더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권선도 후보의 공약을 듣고서 김경수 후보가 질문하는 순서 갖겠습니다. 권선도 후보 2분 동안 공약 발표해 주시죠. 강릉 발전을 위한 저희 20대 총선 공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지속 가능한 발전. 둘째,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문화관광 도시를 실현하는 것이고, 셋째, 산업구조 개선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 공약을 토대로 활기찬 강릉, 희망이 넘치는 강릉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와 올림픽 이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동계올림픽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특구 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에 매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을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 등으로 활용하여 경기장 사후 관리 비용을 줄이고 강릉을 빙상 스포츠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경포 도립공원을 전면 해제하여 숙박시설 등 관광 개발을 가속화시키겠습니다. 율곡학진흥원 소프트웨어 체험관을 신설하고 해중공원 사업을 마무리하는 등 체험 관광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구조 개선을 위해서 비철금속 관련 기업과 협력업체 등을 유치하여 옥계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아닌 지역의
만 킬로와트급 대형 발전소를 조기에 건립하고 영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약 100만 킬로와트 8개의 발전소에 대한 보수부품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가톨릭 관동대학교 등과 협력해서 강릉을 의료용 기기의 3D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경수 후보가 2번 질문할 수 있고요. 권성동 후보께서 2번 답변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질문 1분, 답변 2분 3초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계올림픽 얘기가 또 나왔는데요. 동계올림픽 우리 오랜 염원이었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저도 나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사후에 올림픽 이후의 문제를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올림픽 이후의 문제점들, 특히 우리 재정 이 열악한 우리 강릉의 문제, 이것들을 저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올림픽 사후 지원법을 제정해서 국가가 이런 비용을 부담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동계올림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큰 행사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권 후보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림픽 경기장 사후 지원법 제정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올림픽 시설만 국가에서 운영하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월드컵 시설도 있고요. 아시안 게임 시설도 있습니다. 모든 지역이 형평에 맞아야만 되는 것이지 올림픽 시설만 특별히 국가에서 모든 운영을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올림픽 유치했을 때의 지방자치단체의 약속 위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올림픽 경기장 중에 빙상 경기장이 강릉에 4개 들어섭니다. 관동대학교 들어서는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장은 관동대학교에서 운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쇼트트랙, 피겨 경기장은 이미 강릉시와 중앙정부가 협의를 해서 강릉시가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지하는 수영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이스링크가 있는 1층은 데크를 깔아서 종합 경기장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연간 운영비용이 10억 미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운영을 하도록 제가 문광부를 설득하고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빙상 대표팀의 훈련장, 그 다음에 각종 빙상 경기 대회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남은 남자 아이스하키 경기장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대로 민간기업에 이양하기로 했습니다. 네, 김경수 후보 1분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빙상 경기장이 이제 건설이 되고요. 그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토론회 때도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태릉 선수촌이 이제 진천으로 갈 때 우리 빙상 경기장을 우리 강릉에서는 다시 빙상 경기장을 우리 선수들의 훈련 장소로 쓰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지금은 이제 진천 쪽에서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권성동 후보님께서 지금 현역 의원이신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막을 수 없었는지, 우리 강릉 지역에 이것들을 가져올 수는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1분 30초 답변. 예. 지금 빙상 경기장이 빙상 대표팀들이 태릉 경기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천에 경기장이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울에 빙상 경기장이 생기는 것이 중요한데 태릉 빙상 경기장은 철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이제 훈련을 하고 어디서 대회를 치를 것이냐? 진천은 연승 링크에 불과합니다. 정시 링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원주 강릉 간 이 곡선철도가 완공되면 서울에서 강릉이 1시간 내의 거리로 좁혀집니다. 충분히 국가대표팀이 서울에서 강릉에 와서 연습을 하고 여기서 머물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제가 발표한 것 중에 좀 시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관련 산업을, 즉 북풍 전기 산업을 육성시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동화력, 지금 아니면 영동화력의 연간 정비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이 140억입니다. 이 영동 지역에 7, 8개 발전소가 들어오면은 연간 한 1,400억, 1,500억이 소요가 되고요. 또 영동화력이 부품 구입 비용이 150억이기 때문에 이것도 계산하면 1,500억 됩니다. 한 3,000억 규모의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품 업체를 많이 육성하고 정비업체를 강화하고 정비업체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새로운 입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립니다. 앞에서도 약간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복지 확대에 대해서 양당 모두 원론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선별적 복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보편적 복지의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복지와 세금의 관계가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재원 확보 없이는 복지 확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증세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후보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권성동 후보부터 답변하시면 됩니다. 시간 2분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복지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세금이 덜 거치는 한계에 와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인상해서 복지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방침은 정말로 쉬운 방침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 기업도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고 그 다음에 소득세를 더 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도 저항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진국 수준으로 서비스 산업을 키워야 되고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것이 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대한 각종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해야 됩니다. 또한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는 것 또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흔히 법인세를 올리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기업의 국제 경쟁력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OECD 국가 중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법인세를 인하해서 자기 나라로 자본을 유치하고 자국의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만약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우리 기업의 주요 투자처인 동남아 국가들의 법인세율이 우리보다 낮기 때문에 자본이 대폭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소득세도 구간도 조정을 했습니다. 최고 세율을 35에서 38%로 인상을 했고 최고 세율 적용 구간을 3억 원에서 1억 5천만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이 소득세율을 또 지나치게 높일 경우에는 저축이라든지 저축 심리를 또 저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보다가 안 될 경우에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김경수 후보 답변해 주시고 2분입니다. 네, 복지와 증세에 대해서 제가 아까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큰 기조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복지 수요가 청소년 문제, 노인 문제, 여성의 문제, 아동의 문제, 장애인의 문제 모든 것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복지 수요는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명확한 사실이고요. 이를 위해서 세수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법인세 인하를 인하했던 것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이런 법인세 1%, 2%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간의 영향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는 어떤 기업의 경쟁력은 그 기업을 운영하는 우리 기업가와 우리 근로자들의 어떤 생각이 먼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비과세라 할까 어떤 세금을 감면받는 것으로 기업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쟁력은 그 기업의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맞지만 세금으로 이것들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간접세를 통한 담뱃값, 소주값,
이런 것들을 인상함으로써 얻어들이는 그런 세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민들의 보충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예정된 토론 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후보께서 유권자들에게 꼭 하실 말씀이 있다면 마무리 발언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경수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민주사의 기본은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시절 일을 잘했다며 또 선택해달라고 하는 것은 나만 할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 권력까지 10여 년을 독점하려 하는 것은 아홉을 가진 자가 서민의 자존심 하나마저 빼앗으려는 행포라고 생각합니다. 강릉 사회는 정당보다는 새로운 사람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직 사람의 바뀜, 그것은 시민의 요구이며 시대 정신입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시민들을 만나다 보니 강릉에서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등식이 팽배합니다. 아직 여러분 투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김치국부터 마시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4월 8일, 9일 사전 투표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기대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투표를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기호 2번 김경수, 특정 세력에 빼앗긴 정치 권력을 시민의 품으로 되찾아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4월 13일에 기억해야 할 이름 김경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선도 후보 1분 30초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토론회 잘 지켜보셨습니까? 우리 강릉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저희 생각이 시민 여러분께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선거 때만 되면 야당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못 살겠다, 힘들다, 갈아보자. 온갖 부정적인 단어들이 난무합니다. 당사자인 저도 피로감을 느끼는데 유권자인 시민 여러분께서는 오죽하시겠습니까? 저는 상대 후보를 평가하지도 헐뜯지도 않겠습니다. 선거는 상대 후보와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깎아내려서 반사 이익을 얻는 그런 선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긍정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강릉의 발전을 위해서는 부정이 아닌 긍정의 힘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오로지 희망만을 이야기하며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겠습니다. 강원도 의석이 한석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다선 의원입니다. 힘있는 중진 의원만이 강원도를 이끌 수 있습니다. 저를 삼성 국회의원을 만들어주신다면 강릉뿐만 아니라 강원도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어 강릉의 자존심을 우뚝 세우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4월 13일이 선거일입니다. 많이 투표해 주십시오. 혹시 투표하실 수 없으면 8일, 9일 양일간 사전투표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토론회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4월 13일 기정한 한 표로 4년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 참가한 두 분 후보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토론회 방송은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후보자 토론회 다시 보기를 통해 재시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지금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강릉 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노동당 최정문 후보의 방송 연설회가 연이어서 예정되어 있으니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토론회를 지켜봐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노동당 최종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평등하게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마음대로 회고하는 노동법을 막겠습니다. 재벌 증세로 모두에게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TV 토론 잘 보셨습니까? 믿음이 가십니까? 제가 TV 토론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권성동 후보가 저희 TV 토론 참가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동당 최종문도 권성동 후보와 똑같이 1,500만 원을 기탁금으로 냈습니다. 1%를 대변하는 권성동 의원이 99% 우리 노동자와 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노동운동을 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왔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의 회원으로 지역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시민운동을 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강릉시민대책위, 무상급식 고교평준화 실현 강릉교육연대, 장애인 이동권 확보 연대 모임, 중앙시장 노점상 연대 활동, 민주노총 사무차장 등 낮은 곳에서 노동자와 농민, 서민의 손을 잡고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강릉 지역의 노동계와 진보 정당의 단일 후보가 되었습니다. 세월호 2년, 오늘은 세월호 참사 722일입니다. 저는 세월호를 위한 2만 명의 강릉 시민 서명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을 하면서 노동자와 농민,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정치 구조를 확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들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노동자와 농민, 서민을 위한 새로운 진보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노동당 최종문은 1%의 재벌이 99%를 갖지 못하도록 대한민국을 평등하게 바꾸고자 출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서민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총선 시민 네트워크와 강릉 시민 행동이 지목한 낙선 대상자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권성동 의원은 마음대로 회고하는 노동법을 앞장서서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해고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권성동 의원은 22조 원을 투여한 4대강 사업의 잘못에 대해 감사원이 잘못을 판단할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테러방지법에도 찬성했습니다. 게다가 권성동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비키니 사진을 보았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는 국회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동계올림픽으로 강릉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1,000억 원에 이르는 강릉시의 막대한 빚입니다. 고스란히 시민 복지의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맞서 국민을 위해 싸워야 할 제1야당의 무능함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할 수 없습니다. 서민 정치는 저 최종문과 노동당이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국정원이 불법으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아직도 찾지 못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1%의 재벌이 99%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독재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테러방지법,
이것이 과연 올바른 대한민국입니까? 저 최종문과 노동당이 바꾸겠습니다. 마음대로 해고하고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하는 노동악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1년마다 해고될까봐 걱정해야 하고 공직사회에까지 일반 해고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국민이 해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평등한 대한민국입니까? 저 최종문과 노동당이 바꾸겠습니다. 재벌에게는 세금을 깎아주었지만 서민들에게는 담뱃값을 대폭 올렸습니다. 서민들의 세금을 더 거둔 꼴입니다. 서민들의 목숨줄을 바짝 죄고 있습니다. 30대 재벌의 곳간에 1,100조가 쌓여 있어도 비정규직은 더욱 많아집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높은 대학 등록금으로 공부 대신 알바를 해야 하는 청년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취업과 결혼, 출산을 포기해야 하는 3포 세대, 흑수저, 금수저, 헬조선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과연 서민을 위한 정치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평등한 대한민국입니까? 아이 키우기 정말 어렵습니다. 높은 사교육비는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반값 등록금 공약을 왜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영유아 보육과 무상교육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키지 않은 약속, 저 최종문과 노동당이 하겠습니다. 강릉의 전통시장과 중소상공인과 골목 상권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하위인 강릉의 청년 고용률, 자살률 1위인 강릉, 줄어드는 강릉의 청년 인구, 점점 더 나빠지는 지역 경제, 동계올림픽으로 인한 1,000억 원 이상의 강릉시의 빚.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국회의원을 2번 하면서 강릉의 서민 살림살이를 위해 무엇을 하였습니까? 강릉의 청년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하였습니까? 동계올림픽만 성공하면 강릉의 청년 일자리가 확 늘어나는 겁니까? 저 최종문과 노동당이 강릉을 살리겠습니다.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제로 골목 중소상공인을 살리겠습니다. 버스 완전 공영제와 택시 생활비 문제로 서민의 발을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갖고 와봐. 메르스와 같은 긴급 질병에 대비하고 서민을 위한 공공의료를 위해 국립 강릉의료원을 설치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육아휴직 의무화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무상수업료로 아이 키우기 좋은 강릉을 만들겠습니다. 모든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바꾸어서 장애인과 어르신과 임산부를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만들겠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와 밥쌀 수입을 금지해서 우리 농민과 농업을 보호하겠습니다. 면 단위 농사노촌 지역의 작은 학교 통폐합을 막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저 최종문과 노동당은 1% 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99% 서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투표하는 시민이 평등하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강릉 시민들의 위대한 투표혁명을 보여주십시오. 평등하게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운동 안 가는 뭐? 저 최종문과 노동당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국회의원은 기호 5번 최종문입니다. 정당 투표는 14번 노동당입니다. 사랑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거기가